안녕하세요. 기니어TV 148번째 동영상입니다. 홋카이도 8박 9일 여행 일지 완전히 총정리하는 거고요. 여기에 앞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니어TV 두 번째 생일이 바로 10월 21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날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도 1,500명, 이제 좀 있으면 1,600명 넘어갈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의 수고와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보고만 가시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이 같이 지난 2025년 7월 8박 9일로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죠. 손발에 힘이 있을 때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정말 축복받은 일이었더라고요. 저뿐 아니라 집사람도 많이 행복해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옥도 보고, 그리고 홋카이도의 낙농업을 퍼뜨린 분도 만나 뵙고, 그리고 11년 만에 삿포로역에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친구인 호시야마さん과 그 따님도 같이 배웠고요. 세부노카에서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트카를 반납하는 날이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 그때 일본은 반드시 반납할 때 기름 탱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때문에 일단 주행하면서 얻은 시내의 가장 낮은 단가의 주유소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 아침에 가득 채우시고, 렌트카가 지정하는 주유소에 가서, 거기까지는 한 예를 들어서 20-30km 되니까 그 20-30km 쓴 부분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솔직하게 렌트카 근처에 있는 주유소는 제가 보기엔 별로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처음 빌릴 때 직원한테 반드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가장 싼 주유소를 알아봐 주시고 거기서 최종 주유를 했습니다. 근데 주유를 하고 나는데 다시 저를 반납하는 데가 자꾸만 멀어져요. 그때 딱 생각을 해서, 이 지금 방향을 싹 바꿔가지고 유턴해서 원래 순 방향으로 달리니까 시간도 거리도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턴해서 카나비에서 가르쳐준 순 방향이 아니라 유턴해서 가보시면 더 훨씬 경제적으로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가장 멍청한 방법은 뭐냐? 가득 채우지 않고 반납해서 렌트카 계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건 그냥 엄청 눈탱이 맞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00엔에 끝날 수 있는 걸 6,000엔 정도에 심하면 기름값을 정산받을 수 있어요. 이런 건 꼭 하지 마세요. 렌트카 반납 이후에 이제 국제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잘 아나, 국제선 이 세 개가 모두 청사가 달라요. 공항으로 갈 때는 그 렌트카 회사가 준비한 송영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급적 사람을 가득 채워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모일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리고 국제선은 잘 아나, 들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비행기 놓치는 줄 알았어요. 혹시 홋카이도를 자유여행할 계획이라면 이제부터 들려드리는 노하우를 꼭 받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 군데 볼 건지 아니면 차곡차곡 갈 건지. 여행자의 나이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나이가 들었을 때는 확실히 옛날 젊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체력상의 한계가 있죠. 이게 체력 안배를 고려하면서
절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 그 표는 너무 일찍 산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 월요일부터 일요일 다 볼 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싼 표가 나올 때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 월요일이라든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똑같은 표로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표가 똑같은데 가격이 그때는 비쌉니다. 왜? 항공사로서는 이 시간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도나도 악다구니를 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채우느라고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평일날이기 때문에 평일날에 별로 컨택트 없지만 혹시라도 비행기가 비어서 갈 거를 생각해서 이때 할인 스케줄을 제일 많이 냅니다. 이거에 맞춰서 비행기 표를 사세요. 숙소는 여러분의 목적을 고려해서 자기가 가는 여정과 형편에 맞게 세팅하세요. 호텔이 여러분의 일정에 그리고 나중에 추억을 돌아볼 때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데 허름한데 가면은 여러분도 그리고 같이 간 동행자도 몹시 실망합니다.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조금 빨리 가려다가 크게 사고 나서 후회하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반드시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숙소의 주차장 상황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주차할 때 뭐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공짜라든가 아니면 외부 주차장을 쓸 때도 한 번 주차하고 또 나오면 또 다시 정산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조식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저희는 전날 저녁에 슈퍼에서 사와서 다음날 아침에 호텔방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호텔의 조식이 한 사람당 2,500엔에서 2,300엔 사이에 합니다. 근데 그걸로는 제가 기억으로는 우리 두 사람 먹는데 이틀치의 식사가 해결이 될 정도로 좀 비싸요. 그래서 뭐 제일 편한 건 호텔에서 주는 걸 먹는 건데 그거 먹던지 아니면 파밀리 레스토랑에 들려서 모닝 세트를 하면 덜 번거롭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납니다. 시간과 경비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유료도로를 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30분 이내 정도의 시간차라면 일반 도로 이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이미 다녀온 걸 가는 것도 좋지만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코스와 음식점을 세팅하시되 안전한 코스로 정하세요. 일본은 한국처럼 CCTV가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종되는 일도 많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 필수이고요. 나의 위치를 가족 또는 친구와 공유할 수 있도록 GPS 궤적을 알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세요. 소지품은 가급적 차 밖에서도 보이지 않게 잘 숨겨서 내놓으시고 그리고 소지품은 반드시 자기 시야에 놓고 남이 혹시 해코지를 하는지 가지고 가는지를 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도난 한번 당하면 그거 회복도 안 되고 기분도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세요. 경제적인 것도 좋지만 너무 안 쓰면요 여행의 본래의 의미를 잊어먹습니다. 쓸 때는 확실히 써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고 아껴야 할 때는 철저히 아껴서 절약된 돈으로 나중에 좀 더 좋은 추억을 만드는 곳에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마지막 15번째, SNS에 올리시고 싶으면 귀국해서 하시고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 집이 비었다고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원래 어떤 경로를 했느냐, 이런 경로를 이용해서 돌아왔습니다. 홋카이도 다시 또 가고 싶어요. 참 아직도 가보지 않은 데가 많고 추억이 많이 쌓인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드린 이
전체적인 일정이나 경험을 참고하셔서 보다 좋고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유튜브 개설해서 2년인데 아직도 1,500명이 선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번에 홋카이도를 가게 되면 와카나이도 가고 싶고 오카치도 가고 싶고 시레토쿠 한도도 가고 싶고 그리고 밑에 있는 하코다테도 꼭 들리고 싶네요. 그때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되는 동영상 만들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